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함께 들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군가 외치고 있었죠. 커버님은 언제 오시냐고. 네. 사실 저입니다. 농담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네요. 아이고, 걸려버렸나 싶은데. 농담이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항상. 반갑습니다. 커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주 조금만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요. 그냥 그러면 키워드는 제가 잘 못 짜긴 하는데, 뭐, 택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택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은 내용상 별로 딱히 주인공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지인인데, 근데 친구의 아는 동기, 그러니까 저한테는 3달이 걸친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저랑 연결이 돼서 들은 얘기예요. 주인공은 20대의 대학생이고 여성이고 뭐 똘순이에요. 바로 사건이 생긴 날로 가볼게요. 그날은 여느 때와 뭐 비슷한 그냥 금요일 밤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주시던데 뭐 시험이 끝났어요. 딱 금요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과 모처럼 끝난 기념으로다가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를 조금 넘겼더래요. 똘순이가 근데 들어보니까 주량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좀 급하게 마셨나? 그래서 뭐 좀 안 좋은데 싶어가지고 더 마시지는 못하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벌써 가냐고 막 인제 이차라고 쫄랐대요. 그래서 여차차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친구들은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면서 손 흔들어 줬고, 그때가 날씨가 지금처럼 초겨울이었다는데 그래서 바깥 공기는 좀 싸늘해가지고 슥슥 비비면서 걸어가는데, 근데 거기 술집 위치가 완전 번화가 그런 건 아니었대요. 약간 골목 쪽에 있는 맛집 술집이었다는데 쭉 골목을 나가면서 보니까 가게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근데 시간이 새벽 2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버스는 이미 끊겼었어요. 그래서 심야 버스를 알아볼까 하는데 왜 그거 아시잖아요. 새벽이고 피곤하고 술까지 먹으면 배차 기다리고 뭐 정류장 가고 그러기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걸어가기엔 거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플로 택시를 부르기로 했대요. 근데 보통 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몇 초 뒤에 매칭이 됐대요. 엄청 빠르게. 심지어 기사님 도착 예정 시간 2분 정도. 그래서 핸드폰에 차량 번호가 서울 돌비에 7777 이렇게 뜯어요, 번호가. 좀 기다리니까 바로 흰색 세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딱 똘순이 앞에 서더니만 창문이 좀 스르륵 내려가더니 중년의 기사님, 남자분인데 얼굴에 봤는데 외모상 특별한 건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보던, 진짜 너무 흔히 보는 그런 중년의 택시기사분의 외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님 말씀 주시기를 승객님 안녕하시냐고, 뭐 땡땡역 근처 가시죠? 그래서 똘순이는 고개 끄덕이면서 탑승했어요. 차 안에 타니까 일단 따뜻해서 좋았고, 근데 이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특이하다 싶었던 거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는데 향이 독특했대요. 불호가 느껴지는 그런 향은 아니지만 좀 독특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기사님이 연배가 있으신 분이셔서 그런지 라디오에서는 조용하게 트로트가 나왔대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그리고 출발해서 얼마나 타고 갔을까? 별다른 말을 걸진 않으셨는데 쭉 가다가 어느 신호에 딱 걸리니까 기사님이 말을 드디어 거시더래요. 되게 엄청 젠틀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하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 혹시 편의점 들러드릴까요? 이러셨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못 물어볼 걸 막 물어본 건 아니니까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구나, 오지랖이 좀 있으시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술을 좀 빠르게 많이 마셨잖아요. 졸릴 거란 말이죠. 차도 따뜻하니. 근데 그 가는 길이 고속도로를 탄 건 아니고 도시고속도로 아시죠? 뭐 내부산으로라든가 그런 거. 거기가 그냥 뭣도 없고 그냥 쭉 직진만 하니까 도로가 막 규칙적으로 덜컹덜컹 진동이 오고 그러니까 좀 졸았대요. 잠든 건 아니었고. 멍하게 가다 보니까 적적하고 뻘쭘한데, 아까 전에 그 기사님이 편의점 들러드릴까요? 한 것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게 좀 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무례하거나 무한하게 했나 싶어서 말을 한번 건네봤대요. 기사님 근데 이 시간에 운전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세상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뭐 이 시간엔 조용해서 좋죠. 사람 냄새가 덜 나서요.
사람 냄새? 표현이 좀 독특하시네, 속으로. 근데 뭐 그런가 보다. 뭐 웃으면서 넘겼어요. 쭉 가다 보니까 드디어 도시 고속도로 출구 표지판이 보이더래요. 똘순이는 점점 그쯤에서 졸음이 쏟아져서 고개를 숙였다는데 그때 기사님이 말씀 주시더래요. 혹시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셔도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똘순이는 그렇게 말을 끝으로 드디어 눈을 감았어요. 차 한 공기 따뜻하니 좋고, 근데 조금 묘하게 그 아까 잔잔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그 트로트 음악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노래, 같은 가사, 같은 박자. 이 노래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블라블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들었을까. 갑자기 차가 울컥하면서 덜컹거리면서 멈추는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죠. 바깥은 어두웠고 그래서 주변 파악을 딱 하는데 이게 멈춘 곳이 똘순이가 알던 익숙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낯선 곳이고 간판도 없는 거리였대요. 그래서 여긴 어디지? 그때까지는 일단 무섭다기보다는 비몽사몽해서 이게 어디야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들으면서 기사님 봤대요. 그래서 기사님 보고 기사님 잠깐만 이쪽 어디예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대답이 없었고 기사님 또 여전히 조용했고 그제야 똘순이가 백미러로 기사님 얼굴 이렇게 슬쩍 봤대요. 정신 차리고. 기사님은 똑바로 전방을 향해서 앉아는 계셨는데 고개는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기요 하니까 여전히 대답은 안 하고 대답 대신 손을 쓱 이렇게 올리더니 라디오인지 테이프인지 하여튼 간에 그거 볼륨을 쓱 돌려가지고 조금 올리더래요. 아까 그 트로트 여전히 같은 노래였고 이제부터 좀 현실 직시가 되면서 파악이 되면서 무섭더래요. 그 기사님 얼굴이 찡그리고 보니까 희미하게 입가에 씩 하고 그 소리 안 내는 미소 있죠. 그런 웃음이 걸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대요.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폰은 있으니까 꺼내서 현재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도에는 역시나 똘순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완전히 동네 근린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구가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여자기도 하고 혼자고 하니까 함부로 화는 못 내겠더래요. 그래서 공손하게 기사님 죄송한데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제야 기사님이 천천히 고개 들면서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그러고 다시 출발하더래요. 도착이요? 어디요? 대답 안 했고 대신 차에 그 깜빡이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메인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를 틀어서 좁은 길로 진입하더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폰 화면 봤더니 택시 앱엔 여전히 뭐 운행 중 뭐 이런 거 써 있었을 거고 하단에 목적지가 떠 있었다는데 돌비공원 주차장 뭐 이렇게 떠 있더래요. 돌비공원 주차장? 와 입안이 바싹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기사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속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괜찮아요. 금방 끝나니까 똑같은 어조로 좀 무미건조하게 표정도 똑같이 하고 말했대요. 그 도로 위에는 다른 차는 뭐 한 대도 없었고 엄청 외딴 곳이어서 근데 창문 밖으로 그 흔한 가로등 불빛도 하나둘 줄어들어가지고 되게 껌껌한 데로 가더래요. 차는 뭐 당연히 더 정막이죠. 라디오랑 엔진 소리만 나겠죠? 똘순이 왠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조용히 휴대폰 그 슬립 버튼 누르면 전원 커지잖아요. 화면이. 택시 앱에 제가 그런 게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긴급 신고? 그런 버튼이 있나 봐요. 터치하는 게. 그래서 그걸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면이 멈추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는 운전만 하고 있고 뭘 안 했는데 앱이 강제로 닫히면서 화면이 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폰이 죽었나? 아니 배터리는 60%였어요. 다시 켜보려 했는데 화면은 깜깜했고 그때 기사가 뜬금없는 소리를 갑자기 하더래요. 요즘은 별점이 중요하죠. 와 이씨 이거 얼어붙어버려가지고 그랬더니 말하는 게 손님들이 나쁜 점수 주면 불이익이 많아요. 천천히 말하면서 예전에 어떤 손님이 나한테 별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지금은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저도 들으면서 좀 놀랬던 게 숨이 턱 막히대요 진짜. 이게 농담조 같으면서도 협박일까 뭘까 구분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게 별점이 사람 인생을 바꿔요. 기사님이 룸미러라고 하죠. 안에 달린 거 그걸 통해서 본 거예요. 웃지 않는데 웃음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좀 찔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막 손에 식은땀 나서 땀이 차 있는데 차는 그 와중에 점점 더 외진길로 들어갔고 양쪽은 산이 좀 보이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가로등은 이제 완전히 없는 거예요. 똘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막 화를 낸다거나 큰 소리 내거나 살려달라 빌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그냥 진짜로 엄청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상전 모시듯이 말하게 된대요. 기사님 정말 실례지만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더니 목적지로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입력한 주소가 제 집 근처인데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앱이 이상한가 보죠 하고 계속 말이 점점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고 폰 들었는데 폰은 또 왜 그런지 몰라요. 화면이 안 켜지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있는데 딱 차를 멈추더니 라디오를 딱 끄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조용한 게 좋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창밖에 뭐가 확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확 지나가는데 헤드라이트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차를 세워도 시동을 안 껐으니까. 거기에 그 형체가 반사돼서 보였는데 얼핏 보기에 성별은 구별할 수 없는데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이 도로 옆에 서 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대요. 또 기사님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말 끊고 아니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짜 어떡하냐. 여기 어디냐고 이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기사가 보고 있는 내비 화면에 그게 떴더니 목적지 도착했다고. 돌비공원 주차장이라고. 목적지 도착? 처음부터 여길 찍은 건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떠듬거리면서 기사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천천히 몸을 싹 돌리면서 룸미러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돌려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가 내 마지막 손님이 있던 곳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날 그 별점 하나 준 손님. 그러니까 똘순이가 자기도 모르게 와씨 이랬대요. 그러면서 문소잡이를 잡았대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뭐 체면 차릴 거 없이 열어주시라고. 그랬더니 곧 끝나요. 이거 평가만 남겨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차는 완전히 멈췄고 돌비공원 입구 앞에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가 돌비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고 그 땡땡 공원 묘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앞에 설명 듣고 하니까 겁에 질렸는데 놔줄 것 같진 않고 똘순이 뭐 신경 쓸 거 없죠. 공손할 것도 없고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손잡이를 미친 듯이 덜컹덜컹 흔들면서 문 열어주세요 막 이랬대요. 존댓말은 나오더래요.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별점 남기시라고. 이거 뭐 핸드폰도 안 되고 뭔 미친놈아 막 이러고 소리를 질렀대요. 막 욕을 하고 그랬대요. 와 근데 창문도 안 내려가고 문도 잠겼고 그러다가 멈춰가지고 울었대요. 울면서 그때는 사람 감정이 막 요동을 치더래요. 공손했다가 화를 냈다가 마지막으로는 덜덜 떨면서 울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죠. 이 차가 작년에 사고도 났고 손님이 있었는데 별점을 내렸어요. 지금 말이 작년에 사고 났고 손님이 있었는데 별점을 주고 내렸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문장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핸드폰이 또 켜졌어요. 그래서 켜져가지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핸드폰이 켜졌길래 보니까 기사 이름이 뜨는 거야. 박땡땡 이렇게 떠있더래요. 프로필 눌러보니까 생년이 1972년.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문 잠겨있고 기사 가만히 있고 뒤에 똘순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핸드폰이 켜져서 본 거예요. 그 기사 이름은 박땡땡씨, 생년 1972년, 운전경력 22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검증은 못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 아래로 내리니까 검은색 글씨가 보였더라는 거예요. 이 계정은 없는 기사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있는지.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건데 미친 이거 귀신이구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구나. 확 느껴지더래요. 뭐 하고 있는데 보셨나 보네. 기사가 차분한 어조로 물어보면서 그래도 별점 남기시라고. 그놈의 별점이 뭐냐 싫어요 막 소리 질렀대요. 화나가지고 똘순이가. 그러니까 또 기사가 막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별점 남겨줘? 막 이러면서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쯤 되니까 똘순이가 정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차라리 귀신이어라 싶더래요. 미친놈도 사람이면 이런 미친놈이 어딨냐고. 아무튼 막 소리를 질러서 미친놈아 막 그러니까 갑자기 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덜컥덜컥하다 문이 열리니까 문을 열고 우리가 발을 딛고 내리고 문을 쾅 닫잖아요. 그거 뭐 내민 것도 아니고 몸을 던지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고 힘껏 차문을 꽝 닫고 확 도망가다가 뒤돌아봤더니 근데 뭐 누가 미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야 진짜 귀신이야? 화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대. 뭐야 씨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어떡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핸드폰에는 이용 종료 떠있고 이게 다 뭐냐고. 그러고 나서 또 문득 뒤돌아보니까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뒤돌아본 그 자리에는 이미 택시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절을 한 것 같대요. 자기 기억에. 블랙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얘긴 여기서 끝나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드려보면 똘순이가 병원에서 깨고 침착해지고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새벽에 도로를 뛰쳐나온 뒤에 정신이 반쯤 나갔죠. 근데 그때 좀 차분한 상태에서 복귀해보니까 눈앞이 흔들리면서 코끝이 이상하게 뜨거웠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게 좀 방향제인데 독특한 향이 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맴도는 느낌이 났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 숨을 몰아쉬어도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디서부터 자기가 환각 혹은 헛것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기억에는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급히 멈춰 서서 그 사람이 똘순이를 부축해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데려다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되돌아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똘순이는 귀신을 만난 거라고 홀렸다고 믿은 거예요. 네.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나고 많이 바뀌었대요. 경관분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기억나신 대로 말해보세요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했고, 나는 택시를 탔고 낯선 길을 갔고 기사님 이상했고 또 이랬대요. 그 경찰분이 조용히 거기를 끄덕이더니 혹시 그 향이 어떤지 기억나시냐. 근데 이게 뭐 말로 표현이 힘든데 좀 묘한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핵심인 것 같다고. 그게 일종의 환각 유발 물질이랄까요? 뭐 그런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 맞아. 예.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뭔지는 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뭐 여성 승객이나 이런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런 것 같다고. 그 뭐 방향제, 뭐 환각제가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경찰 설명에 의하면 그럼 일정 농도 이상 맡으시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뭐 시야가 흐려지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신이 아니고 환각이었다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그 기사는 왜 멀쩡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일단 그 차량이 실제 택시가 아니었어요. 번호판도 뭐 도용이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택시 앱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도용된 택시가 가짜가 오냐.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이게 공식 앱이 아닌데 이벤트 링크라고, 왜 아이폰 말고 좀 보안에 취약한 다른 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안에 네. 좀 취약한 폰들 링크 누르면 설치되는 거, APK라고 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설치하면 뭘 준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신규 앱이라고. 그래서 그 링크가 일종 해킹용 택시 앱이었다. 그래서 위치 정보 빼서 특정 시간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휴대폰도 좀 해킹이 되고, 그러면은 기사가 사망 처리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정리해보면 그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와 어떤 심리적 공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해서 착각을 하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래요. 차량 내 방향제처럼 설치한 약물 분사장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심하면 기억이 끊기고 순식간에 실신하는데, 근데 저도 아까 전에도 궁금하다고 했지만 기사는 왜 괜찮냐고. 그거는 뭐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마스크를 썼을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들어서 제 추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 똘순이가 그런 거에 면역이 있었는지 좀 강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실신을 안 하고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추론해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정신을 잃고 이후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건은 끝나는데, 근데 오늘 얘기를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큰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좀 제가 주저했던 게,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개연성이 안 맞는 게 저도 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똘순이가 택시에서 막판에 기사랑 대화 나눈 거, 탈출 과정, 그리고 기사가 뭐 실패하고 도망쳤다든가 뭐 어떻게 됐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똘순이가 제정신이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해준 거다 보니까 저도 감안하고 전달 드리는데, 그 부분은 귀족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중간에 그 택시가 사라졌다고 느낀 거는 확실히 똘순이가 잘못 본 게 맞는 것 같고, 실상은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똘순이가 차 밖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비틀거리니까 구해주신 게 맞고, 그 차량은 도망쳤다고 확실한 건 거기까지, 그 앞뒤 내용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쁜 일을 당할 뻔한, 반전이 근데 있었네. 정말 희귀하게 운이 좋게도 뭐 안 좋은 그런 물질에 노출되고도 어떻게 정신을 버텨서 살아난 똘순이의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항상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조금 더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또 커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 이 일 말고도 더 끔찍한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택시, 특히 우리나라는 CCTV 투성이고 맞죠. 이게 없을 법한데, 이제 저도 얘기를 지인이나 소개로 있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진짠가 싶은 얘기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 진짠가 싶은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범죄 저지를 사람들이 CCTV를 신경은 쓰겠지만 신경 안 쓰고 그냥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얘기 중간에 들으면서 이분한테 전체적인 틀을 안 듣고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영적인 얘기 할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저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너무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커버가 커버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주제가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살짝 하이브리드 느낌인가요? 어떤 건가요? 하이브리드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얘기를 하면서 풀어볼까 싶은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홍대에서 음악하는 어떤 분이 들려주신 건데 본인이 겪었다고 하시는 괴담이에요. 제가 괴담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보해 주시면서도 그냥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긴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고 시작해보면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저한테 제보해 주신 그 똘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SNS,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보다 더 메인으로 유명하던 그 시절,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그때 정도 일이라고 해요. 당시에 똘비는 바미모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어떤 커뮤니티, 예술 커뮤니티에 있었대요. 그 바미모가 뭐냐? 바보 같은 미술인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누가 지은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참 독특했다 이래가지고 가입을 했대요. 근데 모임 이름은 제가 완전히 바꾼 거라서 실제로 혹시 똑같은 게 있어도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뭐 그림, 사진, 뭐 음악하는 사람부터 해서 글 쓰시는 분까지 별의별 예술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이제부터 A라고 할 텐데 A라고 하는 청년 뮤지션이었어요. 근데 A는 유머러스 하기도 했고 글도 꽤나 잘 썼다고 해요. 전공이 아니지만. A의 글은 감각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A를 감성 예술 천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오기만 하면 뭐 좋아요가 막 수백 개가 눌러지고 뭐 그랬을 정도였대요. 그 똘비도 그런 A의 글을 보면서 자주 웃기도 하고 뭐 댓글로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순히 그 커뮤니티 친구 중 한 명인 거죠. 그리고 그 바미모라는 모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구성원들 특성이 이제 예술하시니까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웠대요. 네. 다들 뭐 농담처럼 자기가 한 예술인데 자기가 자기 걸 비하하면서 막 장난치고 누구는 미완성된 작업물 같은 거 올리면서 조언을 구하고 막 이랬대요. 나 오늘도 망작 완성 이러면서 자조적으로. 그래서 모두 그거 보고 하트 누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분위기는 리액션도 좋고 막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커뮤니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A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결의 글을 올렸더래요. 글 자체는 엄청 짧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 글이었어요. 뭐냐 했더니 다 끝났어. 미안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글에는 뭐 좋아요 이런 거보다는 뭐 괜찮냐 뭐 이런 식의 걱정하는 댓글들이 막 수십 개나 달렸죠. 똘비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여가지고 A한테 패매를 보냈대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그래서 무슨 일이야 뭐 괜찮지 하니까 잠시 텀이 있다가 답장이었어요. 아 그냥 이제 너무 지친다고. 그러고 대화를 쭉 이어가 보니까 뭔가 했더니 A의 말로는 형사소송 문제라고 하더래요. 무슨 소송? 이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좀 얼버무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욕설이 문제였고 그냥 온라인에서 싸운 거다 하면서 말끝을 흘리면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말하더래요. 똘비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했대요. 왜냐?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 그런 일이 좀 그 당시 흔했대요. 커뮤니티나 SNS에서 싸우다가 신고당해서 고소다는 일 뭐 그런 거요? 그래서 똘비가 뭐 그 정도면 뭐 해결될 거라고 처벌도 뭐 세진 않을 거고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프티콘 하나를 캡처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A는 정말 감사하다고 답장이 오더래요. 근데 그걸 계기로 개인 메시지를 튼 계기로 똘비랑 A는 대화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듣게 된 A의 얘기는 A는 음악을 전공했고 자작곡을 작업하고 뭐 그러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가끔 똘비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고 들어보니까 아직 뭐 아마추어 느낌이 나면서 서툴지만 뭐 나름의 뭐 진심도 느껴지고 뭐 그런 노래였대요. 그래서 A 목소리가 되게 독특하고 매력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A가 막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좀 묘하더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맨날 이렇게 녹음을 한다. 이게 되게 찝찝했대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렇게 며칠간 연락은 계속 이어갔고 그러다 어느 날 A가 좀 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귀신 믿으시냐고. 똘비가 뭐 웃으면서 좀 대답을 했대요. 그런 거 좀 봤다고.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주인공 똘비는 예전부터 가위눌림이나 이상한 걸 본 적이 많았대요.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
다만 어느 정도 비과학적인 것에 대한 인정, 마음의 열림, 뭐 존중 그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A는 그 말을 좀 놀란 듯이 말하더래요. 진짜요? 똘비님 저도 요즘 이상한 걸 봐요. 이상한 거? 그랬더니 어두운 사람 그림자 같은 거요. 근데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똘비는 좀 장난인 줄 알았대요. A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법 유쾌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속된 말로 드립인 줄 안 거죠. 하지만 A의 톤은 꽤나 진지했고 며칠 전엔 그 작업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에 잡음이 끼더라고요. 이러면서 근데 그 잡음이 사람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가사랑 똑같은 말을 멜로디를 누가 부르는데 나보다 반마디 정도 먼저 부른다고. 그러니까 뭐 A, B, C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A를 부르기 직전에 반마디 정도에 A, A 이렇게 되는 거죠. 겹쳐서. 소름이 돋았대요. 그래서 흔히 무당팔자, 연예인팔자 이런 얘기나 예술가들은 작업실에서 귀신 본다더라 뭐 이런 이제는 일반인들한테도 어쩌면 상식 같은 얘기. 그래서 똘비도 감각이 예민하니까 네가 혹시 환청 아닐까 이렇게 말을 좀 편하게 해줬대요. 그러면서 요즘에 잠 잘 못 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뭔가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 똘비한테 어떤 녹음 파일 하나를 보냈대요. 딱 재생하니까 희미한 노랫소리와 함께 진짜 남자의 숨소리 같은 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들렸대요. 그래서 뭘 들었냐 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이게 별 말은 아닌데 좀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급히 재생을 딱딱 멈추고 야 이거 장난이냐고 또 주작 쳤어 또 뭐 이러니까 이런 장단이나 농담에 하나도 안 맞춰주면서 장난이면 좋겠어요 이러더래요. 그날 이후로 A는 부쩍 말수도 줄어들고 메시지를 줄 때도 그렇고 SNS에도 글도 안 올렸대요. 근데 며칠 그렇게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A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A는 잠잠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난데 날짜를 열흘 후에 똘비는 A의 피드에서 애도의 댓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떠난 거죠. 그래서 A의 그 부고를 알게 된 날 똘비는 너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단톡방도 댓글창도 모두 얘 글로 뒤덮여 있었고 친구 정말 순수했는데 편히 쉬어라 이러면서 며칠 동안 그냥 멍하게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뭘 못했더래요. 물론 실제 친구 실친은 아니었지만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이지만 그래도 가깝다고 느낀 한 인격체였으니까. 특히 그 A의 마지막 글인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 문장이 계속 좀 걸치적거리면서 맴돌더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똘비는 눈물은 날진 않았대요. 솔직히. 이게 덜 슬프다기보다는 실감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똘비는 그래서 어쨌건 좀 척잡해가지고 술을 한 잔 들이키면서 그 녹음 파일을 무의식 중에 틀어봤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재생 버튼을 클릭하려니까 손끝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어쨌건 틀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파일의 그 재생 길이 있잖아요. 1분, 2분, 3분 그게 달라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 13초였다 이러면 한 3분이 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이러면서 재생을 시작하니까 처음 기억했던 2분 13초까지는 이전과 같았고 그리고 2분 14초, 그러니까 그 13초에서 초과한 시간부터 낯선 노이즈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노이즈 속에 뭔가 희미한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볼륨을 찍고 높여봤더니 노이즈 뒤로 처음에 깜짝 놀라서 들었던 그 속삭임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 작게. 거기 있죠. 이런 식으로. 순간 팍 멈추더래요.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 A 거가 맞아요. 그래서 A야? 이랬대요. 바보 같은 거 자기도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지만 자기도 모르게 A야? 이랬는데 당연히 녹음 속에서 대답은 없었고 기이하다 생각이 드는 와중에 갑자기 대답 대신 짧은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그 웃음은 분명히 A가 생전에 SNS에 올리던 영상 속 웃음과 똑같았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음소리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웃는 소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하여튼 아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랬는데 팍 꺼버렸대요. 그냥 당연히 끄죠. 그래서 이거 착각이지. 내가 좀 술 먹기도 했고 파일 오류든지 그런 거지. 이게 뭔 개 상황이냐고 이렇게 세게 워딩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게 진정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똘비는 A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봤대요. 여전히 친구들의 추모 댓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맨 위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A 자신의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텍스트인데 내가 아직 남아있다면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가 아직 남아있다면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A면 B예요 이건데 근데 의미 지칭이 비논리적인 문장이긴 하잖아요. 딱 느끼는 순간 소름이 돋았대요. 자 일단 계정이 해킹된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런 장난을 친 거냐? 아니면 또 이상한 건 그 글의 업로드 시간이었어요. A의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사흘 정도 뒤였대요. 댓글이 당연히 막 달리죠. 빠바박 달려가지고 누가 계정 쓰냐고 소름 돋는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게시글에 링크가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였는데
제목을 뭐 제가 조금만 바꿔보면 마지막 연습 미공개 버전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었대요. 눌러보니까 화면은 단순했어요. 마이크랑 기타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방 쭉 들었죠. 음악이 나와서 들었는데 처음엔 조용한 기타 반주 흐르다가 자기한테 보내줬던 그 습작, 이제부터 습작이라고 할게요. 그 음원을 습작 음원이랑 같은 걸 부르더래요. 근데 여기서 뭐 영상으로 연주하고 그런 영상 아니었고 그냥 썸네일처럼 고정화면이었고 거기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지금. 하지만 중간부터 이상한 소리가 섞이더래요. 또 기타 리듬다이 사이로 또 다른 음성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차 검증을 못 해봤대요. 이거는 공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물어봤다고 그래서 똘비만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조용히 그냥 음성으로 그만해. 근데 이건 들은 건 분명했대요. 자기는 그만해 이러는 거를. 근데 이전에 들었던 녹음 파일 속에 그 소리였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영상 화면에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버퍼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아씨 뭐야 하고 F5키를 눌렀대요. 새로 고침 키죠. 그랬더니 로딩이 걸리면서 딱 다시 페이지 링크가 떴는데 비공개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이 내려간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콧노래가 들려오는 약간 환청 같은 느낌 받는 정도? 예. 그리고 뭐 그 멜로디는 A가 생전에 보내줬던 습작의 후렴구였고 그렇게 A의 그 계정 사건 이후에 똘비는 특별한 일은 당분간은 안 겪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해프닝이었나 보다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며칠 뒤에 똘비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A의 실제 지인이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미모라는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이라고 하시던데 아무튼 뭐라 그랬냐면 A의 작업실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 똘비님. 그래서 A 어머니가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또 똘비는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결국 알겠다 하고 뭐 그냥 정리만 돕고 오면 되겠지 했죠. 그 작업실은 서울 외곽에 있었고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한 상가 건물의 3층이었나 그랬대요. 그래서 막 또박또박 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랑 먼지 냄새가 그냥 터지듯이 한 번에 밀려왔대요. 근데 방은 그래도 또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마이크, 기타, 케이블, 스피커 그리고 A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벽에 가사 레터링을 막 휘갈기는 거 벽에는 그런 식의 낙서가 가사가 막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좀 오컬트 느낌, 섬뜩한 느낌, 뭐 그런 몇 문장이 보이던데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게 보였는데 지칭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좀 그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좀 캥기더래요, 똘비가. 그는 나보다 오래 산다고? 그가 누구를 말한 걸까? 그리고 책상 위 노트를 쭉 둘러봤는데 짧은 일기인지 뭐 악상 메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가 말을 건다. 그가 내 노래를 불러준다. 내가 자면 그 사람이 깨는 것 같다.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걸 보고. 뭐 아무튼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똘비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노트북을 켰어요. 바탕화면엔 송 언더바 하고 파이널이라고 써있는 그 폴더가 있었대요. 폴더를 열어보니까 오디오 파일이 5개가 있었는데 파일 이름은 순서대로 섀도우 언더바 1.mp3 쭉 해서 섀도우 언더바 5 mp3 이렇게 있었대요. 똘비는 그럼 안 될 것 같았지만 열어보면 안 되는데 궁금증이 찝찝함을 좀 이긴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번 파일을 재생했어요. 보니까 뭐 곡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기타 연습 소리 혹은 가이드 녹음한 걸까 싶은 조잡한 사운드 이게 들리다가 근데 1분쯤 지나니까 잡음 속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부를게. 아까부터 뭐 그만해라든가 유출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였대요. 이건 A의 목소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소름 쫙 돋으면서 파일 껐대요. 근데 이게 공포영화 주인공처럼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똘비는 다른 파일을 재생할까 말까 하다 결국 이번 파일 눌렀대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같은 폼의 연주가 나오다가 이번엔 낮은 남성의 웃음소리가 뭐 이렇게 섞여 있었더래요. 근데 이번엔 웃음 뒤로 A의 아까 그 까랑까랑한 비명 이 소리가 짧게 딱 들렸대요. 이 도대체 개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의문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손에서 노트북을 놓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장난 아니야. 이렇게 심한 욕을 하니까 옆에 그 같이 온 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지인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소리 난다고.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래서 스피커로 쭉 귀 기울이고 들어보시더니 그게 들리니까 의외로 뭐 놀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녹음 오류 같네요. 뭐 이 친구 쓰는 게 오래된 장비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더래요. 그런가 싶으면서도 이제 5번까지는 못하겠어 됐다 하고 2번까지 튼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그냥 쾅 닫고 이건 그냥 A의 어머니께 넘겨드려야겠어요. 유품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정리하고 싶었대요. 근데 멤버는 고개를 젓더래요. 그 그룹의 멤버. 어머님은 그런 거 안 보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근데 잠깐만 굳이? 왜? 싶으면서도 뭐 지인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득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던 다른 이유가 또 떠올랐대요. 우리한테 맡겨주라고? 우리 둘인데? 누가 또 우릴까? 그 생각을 하고 그분을 쓱 보니까 그분 눈빛도 뭔가 묘하게 공허한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똘비는 뭐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그냥 작업실 나왔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똘비 폰이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이폰에 문자나 아이메시지 올 때 기본 알림은? 그래서 딱 보니까 발신자 이름은 없었대요. 메시지 딱 한 줄. SHADOW_O. 섀도우 5번은 지우지 마세요. 똘비는 당연히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진짜 이거 나 뭔가 스멀스멀 가랑비 옷 젖듯이 엮여 들어간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그 발신자 이름이 없다는 건 저장이 안 됐다는 거고 제한이 아니고 번호는 떴대요. 근데 그 번호로 전화해볼까 하다가 이거는 자꾸 내가 호기심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단 누르고 집에 갔대요. 그래서 똘비가 참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돌비공포 라디오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현실 공포인지 0.9포인지 갈피도 안 잡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 물리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엮이기 싫은 건 맞지만 이대로는 내가 영 찜찜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더 엮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날 똘비는 그 작업실 동행했던 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날 파일 섀도우 5번까지 한 거 혹시 우리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답장 의외로 빨리 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밤 9시요. 그때 오세요. 어디로? 그 상가로. 그래서 9시 상가로 갔죠. 끼익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해 있더래요. 작업실은 오히려 전날보다도 더 정리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생각 없이 쭉 둘러보니까 뭐 벽에 낙서 몇 줄이 지워져 있었고 근데 노트북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거예요. 노트북 가져가셨냐고. 그러니까 동행자가 왜 그거 아시죠? 몰라 할 때 제스처 어깨 으쓱하고 입꼬리 이렇게 쓱 내리는 거 그러면서 뭐 유족이 가져갔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넘기지 말래놓고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근데 그때 문득 방구석에 어제는 못 봤던 어떤 금속 케이스가 하나 눈에 띄었대요. 아날로그 테이프 데크가 있고 그 위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C90이라고 적힌 미사용 카세트가 포개져 있더래요. 동행자가 그 시선을 본 건지 따라가서 이렇게 본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글로 가더니만 테이프 하나를 건네서 이렇게 툭 가볍게 던지면서 그럼 뭐 노트북 없으면 이걸로 대신 들어볼래요? 그래서 엉겹결 오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테이프 라벨의 볼펜으로 네 글자 SHDW 섀도우겠죠 아마 써있더래요. 꽂고 재생 버튼 누르니까 드르륵 돌아가면서 좀 오래된 건지 손상된 건지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고 처음 20초는 작업실 환기구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케이블 뭐 이런 소리들이 났고 21초 A의 테스트 멘트 뭐 테스트 하나 둘 이러고 24초에는 개방은 스트로크 이렇게 듀잉 치는 거 나오고 28초에서 조금 이상했어요. 누군가의 낮은 허밍이 코르하는 그 소리 있죠. 그게 더 씌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A가 노래를 부르기 조금 앞에 싱크가 안 맞게 33초가 됐는데 A가 갑자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잠깐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막 잘 조용해야 되나 싶어서 숨도 못 쉬고 귀 기울여서 들었대요. 39초에 허밍이 가사로 바뀌고 나는 어둠을 노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A가 딱 그 박자 타고 들어온 찰나에 끼익 소리가 나더니 테이프가 멈춰버렸어요. 아이고 동행자가 그 테이프를 꺼내서 돌돌 돌려가지고 빛에 비춰보니 아이고 늘어졌네 이랬대요. 예. 그리고 내려놓았는데 아까 왜 앞면에 섀도우 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툭 내렸는데 뒷면으로 내려졌는데 거기 또 뭐가 써있대요. 손글씨로 BYUS 바이? 어스? 어스? 우리잖아. 우리요? 똘비가 혼잣말같이 질문처럼 말하니까 동행자가 힐끗 쳐다보고 어깨를 또 한 번 으쓱하면서 A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랑요? 하는데 갑자기 또 대답도 안 하고 막 갈 준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뭐 당신이 갖고 있으라고. 우리는 더 이상 보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우리가 누구냐고요. 뭐 대답을 똑바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좀 텀을 두더니 동행자분이 문으로 뚜벅뚜벅 천천히 나가면서 낮게 말하대요. 밤이모. 그 중에서 그 모임 안에 음악 소모임. 거기서 그걸 불렀어요. 똘비는 답답해.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데요 또. 그랬더니 지금 뭔 소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서 쏘아붙이려는데 또 말하더래요. A가 올린 그 가사놀이 기억나죠?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사놀이가 뭐냐? 되게 별거 아니래요. 별거 아닌 그들만의 놀인데 노래를 틀고 단박자로 먼저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듣고 저도 해봤는데 제가 학부가 음악 전공인데도 와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좋아하는 노래 틀고 노래 나오기 조금 직전에 약간 선수 치면서 노래 불러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원곡을 따라가려고 템포를 맞추려 해서 힘들더래요. 근데 그 놀이를 하고 만약에 완곡을 불러내면 그 음악은 시간이 흐르는 뭐 예술이라고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음악은 시간을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시덥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 거울 보고 미래의 배우자 뭐 이런 것처럼 유치한 의식이죠. 예. 아무튼 그 동행자 얘기로 돌아가서 가사놀이를 A가 성공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똘비가 아니 그럼 그게 진짜 뭐 듣기라고 했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동행자가 정색을 하고 농담기는 1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도 곡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한 박자가 안 맞게 뭔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만하죠. 여기서 더 들으면 서로한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되게 찜찜한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그 후로 정말 다행히 똘비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A의 죽음에 관해서 뭐 스스로가 갔다 아니면 무슨 연유로 떠났다 등의 사인은 밝혀진 게 없었대요, 딱히. 근데 동행자의 이야기 속 타임라인이 사실이면 A가 그 가사놀이를 성공한 시점, 그리고 그 후로 쓴 글들, 그리고 떠나는 과정까지 의심이 될 만하더라는 거예요. 일단 타임라인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 물론 저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 어디에서도 증빙이 되어서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죠, 사실.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게 웃기진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런 유치한 하나의 놀이, 결이 같진 않겠지만 뭐 일종의 그걸 강령술이라고 볼 때 그걸 통해서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었겠구나 하는 공포감, 그걸 경험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 물어보지 못했던 것은 아까 그 동행했다는 분이 너무 의심적인 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되게 침착하고 마치 아는데 안 알려준다는 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뭐 노래 따라 부르면 귀신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생각할 수도 있는 괴담이 하나의 공포로 다가왔었다, 그 동행자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 주신 게 괴담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하지만 경험한 나는 좀 되게 무서운 일이었다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나 저한테 들려줘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역시 뭐 커버님은 믿고 듣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오늘 커버님께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걸 저나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또 양질의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당연한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 가면 진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냥 듣고 뭐 재미로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